정부가 어제 30조 5천억 원 규모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입니다. 6월 국회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합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민생 위기와 중동발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비상내각이라고 평가합니다. 비상한 리더십으로 내각을 지휘하고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추진력 있는 국무총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입니다. 오늘과 내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신뢰를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미리 경고합니다.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지난 3년의 못된 버릇이 남아서 놀고 먹는 조직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검찰,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을 일부러 빼고 엉터리 답변을 내거나 자료를 사전에 빼돌리는 행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란을 비호하거나 소극적인 행정과 비협조를 일삼는 부처도 있다고 합니다. 내란을 막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민적 행태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까지 해를 끼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중동발 위기 대응에 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과 전 부처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가와 원자재값 폭등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든 우리 국민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외교, 경제 위기, 이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부터 하십시오.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과 검찰이 함께 무슨 세트플레이를 하는 운동장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각종 조작을 일삼으며 가짜뉴스를 만들어 시동을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 국민의힘 소속 고발 전문 시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피의자 총리 후보자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업무 능력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새 정부에 대해 대놓고 하는 반대, 근거 없는 주장만을 일삼는 정치 공세는 인사청문회 본래의 의미와도 정책과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과도 그리고 품격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고발하면 피의자가 되는데 자기들이 고발해서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는 피의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것을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중동발 위기에 또 대처해야 합니다. 총리 인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일 잘할 사람을 빨리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왔으니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컨대 국민의힘이 토스하고 검찰이 스파이크를 때리겠다는 계획은 국민들의 눈에 너무 훤히 보이는 작전입니다. 김민석 후보와 새 정부를 향하려 했던 그 칼끝은 결국 국민의힘과 검찰의 자승자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잘 들으십시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고 정치적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를 잘못 짚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할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명을 재촉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준혁 부대표님 발언 있겠습니다. 국제위기 속 국정안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 위급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 부처의 비상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에 강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신속히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와대 석사학위 논문 표현을 가지고 보수 언론과 합작해 연일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도북자나 반도자라고 표현해 탈북자를 배신자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무지한 행위입니다. 우선 도북자라는 표현은 중국 정부 공식 뉴스 웹사이트인 중국망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중국어 표현입니다. 반도자라는 표현 역시 뉴욕타임즈 중국어판 기사에서 쓸 정도의 용어로 이를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자라고 번역할 뿐 배신자를 뜻하거나 비하하는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학위 논문은 해당 국가의 표기로 작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저도 대학 교수 출신으로 논문 작성할 때 해당 국가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맞춰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논문은 북한 탈북자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기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늘 색깔론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남북 긴장관계 조성으로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그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난리입니까?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 공부를 제대로 하고 보수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쓸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졸하게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려면 하면 국민들로부터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3 때 남로당 총파업은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1947년 3월 1일 제주 관덕정 앞 3.1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발포가 4.3의 시발점입니다.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3.1절 기념대회 발포 사건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것이 1947년 3월 10일 민관 총파업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이 제주도민을 위로한답시고 4.3의 원인이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역사적 왜곡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21대 대선 전에 불거진 리박스쿨 문제나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관장 임명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극우적
친일 사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 재해 앞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정의 표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협력의 정치,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리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장관 인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부처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불안정한 정쟁보다 안정된 국정 운영, 갈등보다 협치, 정치적 공방보다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강한 정부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